수술실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냥 남자 간호사고요. 얼마나 받으시나요? 만약에 당직 아무것도 없이 하면 한 26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고요. 실제 수령 금액은. 세전은요? 세전은 좀 다양한데 300에서 330?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직을 선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궁금하신 태움 같은 거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걸 간호사의 문제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이 태움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의 처치에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았거나 하면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간호사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당함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해도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 같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생님분들 이렇게 있는데 환자한테 화를 낼 수 없죠. 그 스트레스가 같은 간호사들끼리 다 전가된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이 사람이 일을 줄 못하더라도 신규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누굴 배려하면서까지 일하기엔 내가 너무 벅차다는 거죠. A라는 애가 B라는 애를 때렸어요. 네. 이거는 왕따가 아니죠? 그쵸. 둘 간의 다툼인 거죠. 네. 근데 5명이서 1명을 괴롭혀요. 이건 왕따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네. 태움을 시키는 무리가 있나요? 주류 세력이 있어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류는 그 병원에서 오래된 간호사들인가요? 그러니까 주로 오래된 간호사의 밑에 붙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거고, 네. 그런 주류가 싫어서 혼자 독고다이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굳이 주류에 편승하지 않아도 크게 자기한테 뒤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혼자 조용조용하게 다니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고의적으로 야 저 네. 사람 야 쟤 태우자 하는 식으로 누구를 딱 지목해서 태우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너무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한정적인 인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이 못 들어온다라는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야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저렇게 일을 못하는 애를 끝까지 데려가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같은 행동을 해도 좀 더 크게 부각되고 크게 혼내고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다든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죠. 일부러 좀 나가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 자존감을 처음에 계속 깎아내려서. 예를 들면 제가 간호사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무시하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이제 네. 업무적인 분위기 상에서 네. 일정 공간에서 팀을 이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우리가 3명이 한 팀인데 우리 3명이서 오늘 이 듀티에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구나, 아니면 나 때문에 선배들이 집에를 못 가는구나, 내가 뭔가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눈치 안 보고 내가 좀 못하더라도 내가 그냥 남아서 해치우고 가면 돼 하지만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일하던 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식으로 같이 남아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감당하려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빠릿빠릿하게 해야 하지만 나는 이미 한번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제공에 있어서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리게 되고, 그럼 일을 배우는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나는 간호사랑 맞지 않는 건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자괴감이 들게끔 하면서 서서히 자존감을 깎아내려요. 어떻게 괴롭히는 걸 보셨나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스크럼 널스가 안에 옷을 입고, 그러니까 멸균된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노출된 부분이라고는 이제 목 위로 얼굴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뭔가 안에서 이제 뭐가 없다, 부족하다 한 경우에 밖에서 화가 나서 이렇게 목젖을 손날로 때린다든지, 이제 밖에서 액팅이라고 하거든요. 일을 하는 간호사들을.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하는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오면은 응급실 같은 경우에 안에 있는 메인 센터에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픈형 구조니까 제가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원천 오픈 사람들이. 그럼 걔가 딱 오면은 너 그거 왜 했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에게 어떤 답이나 가르침을 주려는 질문이 아니라 너 지금 그거 왜 했어? 어떤 답을 하건 난 너를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블러드 컬처라고 이제 피를 멸균적으로 채취를 했다 그러면은 너 그거 누구 처방으로 했니? 근데 이게 응급실에서 어느 정도 위급도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시행하는 게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행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열이 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음팩을 겨드랑이에 껴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간호 중에. 그거 왜 했니? 사람이 열이 나기 때문에. 열 몇 도인데? 몇 도인데요? 근데 그거 벌써 됐어? 몇 도까지 지켜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그걸 물어보고 하면은 넌 일을 몇 개월 했는데 아직도 그걸 물어보고서 해? 혹은 안 물어보고서 하면은 너 그거 왜 안 물어보고 하니? 이러나 저러나 계속 트집을 잡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식으로라도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아, 간호사 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가 이 컵을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컵을 가지고 왔는데 너 그 컵 네. 왜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아 컵을 여기 놔야 제가 쓰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쓰기 편하면 다야? 그럼 남들은 이런 식으로 혼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군대랑 똑같네? 말이 안 되는 걸로 모든 걸 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컵을 좀 옮겨도 될까요? 그래서 옮기면은 야 너는 아직도 그거 하나 혼자서 결정을 못해? 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근데 간호사가 아닌 제 입장에서 볼게요. 네.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네. 막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미움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느껴지지만 네. 수직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스르고서는 내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일 자체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협조가 없이는 나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차 높은 사람들의 그런 횡포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 환자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환자를 보고 있는 게 병원이고 저는 병원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병원 수익의 한 20% 이상은 간호사가 채워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간호사가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간호사들 중에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수면제 약도 많이 드신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수면제를 먹고 있거든요. 아, 현재요? 네. 내가 내일 어떤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수술이 나한테 처음이거나 아니면 그 수술을 가르쳐주는 내 사수가 나랑 좀 잘 맞지 않는 사수가 들어간다 싶으면은 이미 그날부터 불안한 거예요. 퇴근하는 순간부터 내가 내일 저걸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 시작하고 집에 가서 그 프로시저라는 수술 진행 과정을 계속 달달달 복습해야 하는 거고 수술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찾아본다든지 해서 수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지만 수술이라는 게 결국엔 손을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있고 선호되는 기구 같은 거는 그 의사랑 맞춰봐야 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수술을 통달을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 되면 쓸모가 없는 죽은 지식이니까 아예 그 수술의 본질을 파악해서 이 다음에 이걸 한다가 아니라 이 수술은 이렇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연차에서 바라기엔 너무 무리니까 긴장이 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간호사 그 일하는 곳의 분위기가 어때요? 같은 병동이지만 병동끼리도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아, 같은 병원 안에서도 네. 다 분위기가 각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셨던 그 여초에서 어떤 집단의 무리가 계속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각의 무리마다 분위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병원 분위기 좋다 그래서 갔는데 우리 좋은 병원에 내 부서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 병원 완전 쓰레기라 그랬는데 내 부서는 분위기가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초에 살아서 생기는 문제점,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게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간호학과를 갔을 때부터 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뭐 여자 좋아해서 그런데 간다, 뭐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여자 많아서 좋겠다고 하는데 여자가 많으면 물론 좋아요. 같이 놀 때는 정말 즐겁고 아무래도 이성이다 보니까 동성과는 좀 다른 그런 설레임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일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싫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시간을 들여서 직업을 고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공고에서 전공 살려서 그냥 기계 계통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하지, 남자랑 일을 하지 여초는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왜 어떤 게 좀 다르죠? 그럼 태움은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상관없이 그냥 다 있어요? 근데 전 남자끼리 태우는 건 못 봤는데 남자 간호사한테 태움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럼 여자 간호사한테 당한 적은 있나요? 그쵸,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 중에 하나는 너는 조무사 일하는데 왜 간호사 월급 받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뭔가를 다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고 뭐는 맞고 뭐는 아니다가 임상에 왔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웠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4년 동안 배운 거 아무짝에 필요가 없었고 병원에 와서 배운 1년간의 모든 배움으로 다시 내가 간호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내가 4년 동안 뭘 했고 나는 면허증을 땄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싶을 정도로 임상과 그런 학습의 장에서의 갭이 너무 크니까 그 여초에 살아서 생기는 문제점,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제 남자 무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이야. 우리 PC방 가자. 그래요. 그럼 이제 큰 이견이 없는 이상 그래 그럼 PC방 가자 이러고 하다가 누구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의견을 내잖아요. 야 PC방 싫고 당구장 어때? 그러면은 그 의견을 조율한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래 그럼 당구장으로 가자 이러고 모두가 그 의견에 따라주거나 아니면 당구장 너무 싫다 그러면 쪼개서 각자의 무리를 이뤄서 그 무리의 리더를 따라가잖아요. 한마디로 뒤끝이 없죠.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싫으면 차라리 쪼개거나 해서 그냥 네. 그 무리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데 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남녀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뭐 한 명이 되게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요. 이 의견은 누가 봐도 타당하고 논리적이야. 그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은 딱히 다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일이 진행돼요. 침묵은 곧 긍정이다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이론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러게 제가 그때 나들 때부터 알아봤어. 쥐가 뭐 되는 것 마냥 왜 저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문제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닌데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부정적인 여론만 쌓이고 이 여론을 주도했던 이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니까 아 그럼 나 못하겠다.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제가 이걸 놓겠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우리나라 병원이 시스템적으로 뒤처졌구나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왜 병원 1주기, 2주기, 3주기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이게 좀 논지에 벗어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1주기, 2주기, 3주기 인증이라는 건 결국에 이 병원 자체를 공장에 시스템화 시켜서 사람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겠다는 게 인증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따르면 실수가 없더라. 요것만 지키면 실수하지 않더라. 거의 공장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공장은 자동화 기계가 들어가고 병원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차이인 거고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몇 명 봅니까? 이 계산법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은 한 20명에서 30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 나라에서 인증해 주는 거는 이 팀에 데이 2명, 이브닝 2명, 나이트 2명이기 때문에 30명 나누기 6은 5명을 본다 라고 말을 해라. 요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명 보는 병원이어도 내가 막상 일을 하면은 15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정한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주간일지 언제 야간일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최악의 듀티라고 하거든요. 나오데라는 게 있어요. 간호사 근무가요? 네, 그러니까 나이트 오프 데이라는 건데 그렇죠. 네. 내가 나이트를 끝나고 퇴근하면 뭐 아침 8시쯤 돼요. 그날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자요. 눈 뜨면 애매하게 저녁인데 나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날 하루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면 네. 그게 싫었으면 간호사 하지 말아야지 이런 댓글 분명히 달릴 겁니다. 아, 뭐 이해해요. 근데 이게 다들 어떤 자기가 직업을 결정할 때 꿈을 꿀 때는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나쁜 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경찰관도 소방관도 야간이 없는 게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의 야간과는 조금 다른 게 주기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면 내 바이오 리듬 조절되면서 적응을 할 텐데 이거는 그런 일정한 주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힘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면허증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게 면허증과 자격증의 구분을 모호하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왜 컴활 자격증, 운전 면허증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컴활은 남들보다 컴퓨터를 조금 더 잘 다룬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남들보다 잘한다고 하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호사 면허증, 의사 면허증 같은 이런 의료인의 면허증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인증받는 그런 인재다. 내가 좀 자부심을 갖고 이래도 되고 우리끼리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건데 단 남들이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 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먼저 이해를 해줘서 이런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태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네. 간호 인력이, 그러니까 간호사가 지금보다 한 1.5배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이 텀에 한 명만 더 있어도 아니면 잠깐 도와줄 누군가만 있어도 태움은 확실히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지금 내가 뛰지 않으면 화장실 못 가고 참고 일하지 않으면 못하는 이런 구조에서 잠깐 누군가 나랑 손 바꿔서 내가 화장실 갈 시간 주고 내가 밥 먹을 시간만 준다면 그 스트레스 잠깐 해소할 시간만 준다면 지금처럼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확실히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고 그 구조에서 악착같이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호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너 취직하고 좀 오래 일했는데 후임들을 위해서 뭐 후배들을 위해서 해줄 말 뭐 있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실습 1000시간 채우기 전에 전과해라. 1000시간 채우면 아까우니까 네. 그 전에 네가 진짜 확고하게 뭔가 없으면 빨리 딴 데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호사 하지 말라고. 네, 막상 일을 하면 뭐 그런 그레이 아나토미 이런 드라마와는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좀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